자, 가자. 오늘 출발다. 원장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뭐 한마디 하셨나봐요. 그래서 시끄러운 건 우리 점심 먹을 때 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뭐 조금 소리 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조용하니까 하죠. 자, 11번 가시겠습니다. 자, 요거 내용일치 이제 마무리하자. 자, 이들란 사람에 대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번,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다. 1번. 2번,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2번. 3번, 첫 단편 소설 출판 후 정기적으로 잡지에 실렸다. 4번, 희곡을 출판하여 1973년도에 퓰리처 상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됐지? 조비에 갈게요. 자, 이 에도라라는 사람이 미국의 short story writer, 단편 소설 작가였습니다. 됐죠? 소설가였고요. she 공부했습니다. 미시시피 스테이트 컬리지입니다. 미시시피 주립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for women, 여성을 위한 대학교네요. 여자 학교인가 봐요. 1925년부터 1927년도까지 여자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자, then 그리고 transferred, 옮겼습니다. University of Wisconsin, 위스콘신 대학교로 옮겼습니다. To complete her study, 그녀의 공부를 끝내기 위해서 English Literature, 그러니까 영문학. 됐나요? 그러면 1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계속 가죠. 자, 그 다음 following her graduation, 그녀의 졸업에 이어서 맞나? 다시 말하면 졸업 이후에 그녀는 공부했습니다. 광고를 공부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그러나 곧 had to return,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뭐 때문에? lack of work, 일의 부족. during Greatest Depression 이렇게 써있네요. 자, depression만 잠깐 볼게요. 자, 일단 쉬운 거. press 뭐하다? 이건 누르다. 그죠? 이건 좋건 안 좋건 그냥 누르는 게 프레스예요. 그죠? 그럼 디프레스가 되면 여전히 누르긴 누르는 건데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누르는 겁니다. 됐죠? 보통은 사람의 기분에 주로 쓰입니다. 그럼 뭐하게 하다? 우울하게 하다. 디프레스 뭐하다? 우울하게 하다. 하나, 두 번째. 근데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경제에 쓰이면 침체시키다. 그죠? 그럼 디프레션이란 명사형에도 역시 의미는 두 개가 됩니다. 사람 심리나 기분에 대한 이야기일 때 디프레션은 무슨 뜻일까? 우울증이란 뜻이 될 거고. 그죠? 경제 이야기할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경기 침체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대문자로 써서 Great Depression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이야기합니다. 1920년대에 있었던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해요. 이 경제 대공황이 우리하고도 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날짜 잘 보셔야 돼요. 1920년대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 한 30년대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면 1930년대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죠. 그리고 미국이 끼어들게 되죠. 그럼 그 전까지 미국이 경제 대공황이었어. 그래서 야, 우리는 전쟁에 안 낄 거야. 야, 유럽이나 아시아 니네 마음대로 해. 알았어요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일본이 갑자기 미국을 먼저 선제 공격한 거야. 끼어들지 말라고. 미국이 빡쳤죠.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면서 우리의 독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까지만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만 해놓고 자, 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대공황 동안에 일자리의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됐나요? 공부는 다 했어. 근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돌아간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1931년도에 그는 일했습니다. as 뭐로서 작가로서 for local radio station,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작가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의 고향인 잭슨에서 미시시피에 있고요. where 그곳에서 그녀는 gained 얻었네 wide view of southern life입니다. 남쪽의 삶에 대한 관점을 얻었습니다. 미국 남부의 삶에 대한 그죠? 관점 얻었습니다. 자, 됐고요. For her short story, 그녀의 이야기에서 그녀의 첫 번째 short story는 출판되어졌습니다. 1936년도에 그리고 There After네요. 그 이후에 자, 그녀의 작품이 began to appear regularly in magazine, 잡지에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됐죠? 밑으로 살짝 갈까요? 1번 영문학을 공부했다. 맞나요? 맞고 2번
고향의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맞고요. 3번 첫 단편 소설 출판 후에 레귤러리하게 잡지에 어피어했다. 맞네. 됐지? 그럼 1번, 2번, 3번 다 맞으면 정답이 몇 번인 것 같고 4번인 것 같고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제일 끝에 금방 읽었던 다음 거 Her novel, 그녀의 소설인 The Optimist's Daughter라는 소설이 on의 밑줄 one. 자, win이라는 단어가 이기다란 뜻으로 보통 외우고 있습니다만 무슨 뜻도 있다? 얻다란 뜻도 있죠. 얻었습니다. 모더님의 퓰리처상을 얻었다.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됐죠? 됐어요? 1913년도에 그리고 she was first living author. 최초의 살아있는 작가였습니다. 2부터 작은 가로 칠까요? have her work published by the Rival of America까지 가로 닫고요. have의 밑줄 이거 가지고 있단가요? have 목적어 pp 보이시나요? 한 번만 더. have 목적어 pp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동사? 사역동사가 돼서 이때 have는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시키다. 그녀의 작품이 출판되어지도록 한 최초의 작가입니다. by Library of America, 미국 도서관에 의해서. 정도 됐습니다. 자, 4번 가죠. 희곡을 출판하여 필리처상을 받았다. 맞습니까? 희곡의 밑줄, 희곡이었어요? 쇼트 스토리. 희곡이라면 아까 했어요. 뭐가 나와야 돼? 플레이라이트가 나와야 됩니다. 치사하게 문제를 냈네. 단어 가지고 문제 낸 겁니다. 쇼트 스토리, 노블, 소설이네. 희곡이 아니라 소설. 소설과 희곡은 다른 거죠. 그죠? 그 정도. 자, 됐습니다. 넘겨가죠. 자, 마무리하죠. 계속해서 사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읽을게요. 앞으로 유형들은 계속 봤으니까. 자, 마저리라는 사람이, M이라는 사람이 미국 작가인데 태어났는데 워싱턴 DC에서 태어났습니다. 1896년도에. 얘가 썼는데 소설을 썼어요. With rural themes. rural 어딥니까? 시골. 그죠? 그죠? 교외, 시골의 theme, 주제를 가지고 있는 소설을 썼습니다. 됐죠? 세팅은 환경, 그 세팅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while부터 작은 가로, 큰 가로, she was young까지 가로 닫고 그녀가 어렸을 때 동안에 one of her stories, 그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등장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사에 등장했습니다. 자, after graduating from the university, 대학교 졸업한 후에 이 사람이 worked, 일했다 as a journalist, 기자로서. while, simultaneously, 무슨 뜻? 동시에. simultaneously, 동시에. 자, trying to establish herself, 스스로를 확립하는 겁니다. as a fiction writer라고 써있네요. fiction은 뭐죠? 꾸며낸 이야기가 직역, 의역하면 소설입니다. 소설 작가로서. 자, 스스로를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뭐로도 일했다? 기자로서도 일을 했습니다. 기자 일을 하면서 동시에 소설가로서도 스스로를 확립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됐나요? 그 뒤에 1928년도에 그는 purchase 뭐하다? 구입했습니다. purchase 뭐 했다? 구입했습니다. 자, an orange grove를 자, 구입했습니다. orange grove가 뭔지 모르겠는데 밑에 보니까 grove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과수원이라고 써 있죠. 그죠? 과수원을 구입했습니다. 이는 크로스 크릭에 있는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이것이 became 되었네. the source of inspiration for some of her writing. inspiration 뭐? inspire, 뭐하다? 영감을 주다. inspire, 영감을 주다. inspiration, 영감.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에 which include 포함하고 있었는데 The Yearning and Her Autographical Book 이렇게 써 있네요. 두 개지만. autography 뭡니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단 자서전이란 뜻이 있죠. 그럼 바이오그래피는 뭘까? 전기. 내 얘기를 다른 사람이 써주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바이오그래피, 전기 소설이 되는 거고, 내 얘기를 내가 쓰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자서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utographical book이니까 자전적 소설입니다. 크로스 크릭도 썼나 봐요. 1939년도에
또 yearling은 컴마 찍고요. which부터 가로 was about a boy.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and 그리고 an orphaned baby deer입니다. orphan까지만 쓰면 고아. 그럼 orphaned baby deer니까 부모가 없는 아기 사슴에 대한 한 소년과 그죠? 아기 사슴에 대한 이야기인 이 책이 플리처상을 받았습니다. For fiction, 픽션을 위한 플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까지 되어 있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죠.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미국 작가이다. 괜찮은 것 같고 2번 이야기 중 하나가 워싱턴 포스트의 신문사에 실렸다. 맞고요. 3번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저널리스트로 일했다. 맞습니다. 저널리스트 그냥 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널리스트 일하면서 작가로 성공하고자 노력도 하긴 했습니다. 4번 자, 이 yearling이라는 소설은 다른 제목으로 영화화되었다. 영화화란 말은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조금만 더 갈게요. 그러면 그 뒤에 바로 읽겠습니다. Later, 나중에 1946년도에 The Yearling이라는 것이 그 작품이 was made, 만들어졌다 into film,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Of the same name, 똑같은 이름,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몇 번? 4번 가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특별한 건 없네요, 얘는. 자, 13번으로 바로 갑니다.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바로 읽겠습니다. The Church Civita Virginista, 뭔지 모르겠어요. Holy Virgin이라는 뜻인데, 자, 잠깐만 볼까요? 원래 Virgin은 무슨 뜻이죠? 결혼 안 한 처자, 보통 처녀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됐지? 근데 앞에 홀리가 붙었어요. 홀리니까 뭐입니까? 성스러움.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걸까? 수녀님? 말고 예수님 엄마. 예수님 엄마. 마리아, 그죠? 마리아 얘기하는 겁니다. 그지? 어쨌든 가자. 자, 이 성모 마리아 교회가 in 칼로보에 있나봐. was a handsome profile입니다. 오, handsome 무슨 뜻? 어쨌든 잘생긴, 그죠? 멋지게 생긴 프로파일, 모양입니다. 원래 프로파일은 모양, 모습이란 뜻이에요. With its blue and white bell tower입니다. 벨 타워니까 종탑, 맞습니까? 파란색과 흰색의 종탑을 가지고 있고 멋지게 생긴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이 교회 모양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The bell tower가 relatively new, 상대적으로 새로웁니다. 1897년도부터, but 그러나 the church building, as the inscription above the western entrance tells us,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트의 별표, 데이트 오면 뭐 떠오르세요? 뭐 떠오르세요? 날짜 떠오릅니다. 당연해요. 물론 남자 여자가 만나는 거 데이트가 있는데 그게 우리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고요. 그죠? 데이트는 기본적으로 날짜를 뜻합니다. 근데 얘가 특히 데이트 from 혹은 데이트 백이 뒤에 쓰이면 동사로 사용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다. 자, 그럼 문장 분석 다시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 잘 따라오세요. 어려워요. 두 번째 줄 중간 갑니다. The bell tower가 주어예요. 두 번째 줄 중간. The bell tower가 주어입니다. 종탑은 is가 동사입니다. 상대적으로 새 거였어요. 1897년도부터 있어서 상대적으로 새 거였다고. 됐지? 버섯 동그라미. 주어 동사 나오고 다음 번 나왔어요. 맞나? 그 다음 The church building입니다. 이거 다시 주어예요. 컴마 찍고 as부터 작은 가로, 그 다음 컴마까지 가로 닫습니다. as 주어 동사 중간에 낀 거야. date가 다시 동사입니다. 그럼 but을 중심으로 but 앞에 이미 뭐 나왔고 주어 동사 나왔고 but 뒤에 뭐 나오고 있습니까?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문장 구조 보이세요?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but 앞에 그래, 종탑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새 거였어. 그러나 그 건물은, 됐죠? 종탑 말고 그 건물 자체가 date from, 거슬러 올라간다. 언제로? 1851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럼 판단. 건물이 먼저 지어진 거야? 종탑이 먼저 지어진 거야? 건물이 먼저 지어졌고 1851년도에 종탑은 상대적으로 좀 나중에 지어진 거란 뜻이 되는 거죠.
이때 date가 동사라는 게 보이셔야만 문장 구조가 보이실 겁니다. 해석되세요?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윤곽선이 아름다우며 흑색 종탑을 가지고 있다. 틀립니다. 흑색입니까? 아니죠. 블루랑 화이트랑 섞여 있다라 그랬지 검은색은 아니었습니다. 자, 2번. 교회 건물보다 먼저 세워진 종탑이 있다. 맞나요? 종탑이 먼저여서 건물이 먼저여서 건물이 먼저고 종탑은 상대적으로 new. 새 거니까 나중에 지어진 거죠. 거꾸로야. 맞나요? 첫 번째, 두 번째 빼는 겁니다. 정도 확인하시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중간에 before 보이십니까? before부터 가로. They began constructing each new building 1847년도까지 갈아 닫고. 자, 그들이 새로운 건축을 시작하기 이전에 The older church, 오래된 교회가 Holy Virgin의 오래된 교회가 had burned down, 불타 무너져 내렸습니다. burn down, 불타서 무너지다. 맞죠? 자, in 1813년도에 됐고 this latter church, 이후의 교회가 됐어? latter, 이후의 교회가 about부터 가로 about which little is known까지 가로 닫고 little is known이라는 건 알려진 게 있다 없다? 알려져 있는 게 없는 교회가 little 부정입니다. is believed 믿어집니다. by some to have been built 만들어졌다고 already at the end of the 15th century 15세기 말엽에 이미 만들어졌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됐나? 자, 문법 잠깐만 챙길게요. to have pp는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현재 완료입니까? 아니야. 그냥 have pp는 현재 완료지만 to have pp는 뭐보다? 동사 보다 더 먼저 벌어진 일. 맞아요? 그러면 자, 문장 다시 보세요. 자, is believed의 밑줄. 얘 시제 뭐예요? is believed, 현재 지금 믿어지고 있는 거야. 언제 지어졌다고? 15세기 말엽에 지어졌다고.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왜 알려진 게 거의 없거든. 그래도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건물은 15세기에 이미 만들어진 거라고 믿어지고 있는 건데 믿어지고 있는 것보다 더 이전인 15세기에 만들어진 거니까 to have pp를 쓰는 게 맞겠습니다. 확인되세요? 확인되세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건물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at the time, 그 당시 the founding of little town of 칼리오바, 칼리오바라는 작은 마을이 설립되던 그 시기에 같이 만들어졌다고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됐나? 자, 그다음 자, later 칼로버가 되는 거고 in any case, 어느 경우든 간에 the names of priest 뭐? 성직자, 그 성직자들의 이름이 serving in the church. 교회에서 일을 했던. 맞나? serve, 제공하다 말고 무슨 뜻? 일을 하다, 근무를 하다. 교회에서 일했던 성직자들 이름이 have been preserved,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From the 18th century on. 18세기부터 on의 밑줄 동그라미, on 무슨 뜻? 계속. 잘 봐요. on입니다. 당연히 무슨 사 기본? 전치사.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어디 위에 하나 더 어디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지? 근데 on이 부사일 때 얘가 전치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 어떻게 할까? 부사면 뒤에 명사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이때는 무슨 뜻? 계속 혹은 다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무언가를 입은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with the light on, 이때 on 해석. 불을 켠 채로. 이때 on은 무슨 사? 부사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 그죠? She turned it on. 이때 on만 해석. turn on, 켜다. 그녀가 그것을 켰습니다. 이때 on도 무슨 사? 부사. 명사 있어 없어? 없어요. 됐어요? 아까 잠깐 담배 피러 가셨었나? 다시 찌그러지네.
자, 갑니다. 자, 이때 on에 다시 밑줄 치고요. 이때 on은 무슨 뜻? 계속. 18세기부터 계속해서 이름이 보존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우리 문법도 잠깐만 챙기자. have been preserved 밑줄 쳐보자. 현재 완료 보이십니까? 18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계속 이름들이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밑으로 가죠. 이 칼리오바 마을이 세워질 무렵 화재로 타버렸다. 이때 타버린 겁니까? 아니야. 타버린 건 그 18세기고 아니 17세기고 아니나 몇 년도냐? 응, 1813년도고. 그죠? 이 마을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한 건 15세기입니다. 됐죠? 3번 틀리고 말 조심하시고. 자, 봉직하다. 봉직하다 일하다야. 봉직한 사제, 성직자들의 이름이 18세기부터 보존되어져 있다. 맞죠? 이때 on이 무슨 뜻이다? 계속해서. 18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름이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자, 2개 남았습니다. 마무리하죠. 14번 에드윈에 대한 다음 글의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써있고 바로 갑니다. 에드윈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인데 후부터 가로 first discovered and developed FM radio in 1920년도 and early 1930년도까지 갈아닫고 자 1920이나 1930 같은 거 뭐 영어로 읽는 법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독해 빨리 하는 게 원칙이니까 숫자는 그냥 한글로 읽으시면 돼요. 1920년도에서 30년도에 FM 라디오를 발견하고 개발했던 이 사람이 종종 고려되어집니다. 가장 prolific and influential inventor라고 써 있습니다. 자, influential 무슨 뜻? 정신 사나워. 영향력이 있는 inventor, 발명가로서 in radio history입니다. radio의 밑줄. 라디오 무슨 뜻이에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디오 분명히 있어요. 하나 더? 그냥 무선이란 뜻이 있습니다. 무선. 무선, 다른 말로 하면 전파는 발명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죠. 원래 전파는 계속 우리 주변에 있는 거야.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해요. 전파 이해되세요? 이과 있어? 와이파이 이해되십니까? 선이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와이파이를 나 이해를 못하겠어. 뭐 라디오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걸 디스커버, 발견을 하고 그 다음 FM 라디오라는 걸 발명한 사람입니다. 됐지? 자, 3번째 갈게요. He alone, 그 남자 혼자 이해했습니다. Impact of deforest vacuum tube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vacuum tube, 다른 말로 하면 진공관이에요. 그죠? 진공관이 뭔지 보셔도 됩니다. 컴마 찍고 and 그리고 그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invent, 발명하기 위해서 amplifying system인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amplifying인데 우린 보통 줄여서 이것만 냅니다. amp. 지금 앰프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앰프죠. 이건 뭐예요? 마이크로폰, 마이크. 마이크로는 무슨 뜻입니까? 작은 목소리를 수집하는 기계가 마이크로폰. 그죠? 작은 목소리가 가서 앰프로 갑니다. 앰프에서 뭐 합니까? 증폭하죠. 증폭해서 뭐로 나가는 거야? 스피커로 나가는 거죠. 앰플리파이 뭐하다? 증폭하다. 앰플리파이 뭐하다? 증폭하다. amplifying system, 증폭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때부터 가로치고요. enabled radio receiver to pick up distance signal까지 갈아닫고 자, 가능하게 해줬어요. 무선 수신기가 radio receiver 맞나? 무선 수신기가 멀리 떨어진 시그널, 신호를 픽업, 잡아내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증폭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진공관이라는 걸 사용한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1번 가보자. 라디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발명가로 여겨지곤 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1번 괜찮고 2번 전파 수신기로 하여금 원거리 신호를 잡게 해주는 증폭 장치를 발명했다. 금방 그냥 해석한 거예요. 맞죠? 2번 괜찮습니다. 자, 거기까지 확인하시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Armstrong's innovation, 혁신 맞나? 암스트롱의 혁신이 렌더의 밑줄, 렌더 뭐하다? 렌더 만들다. 메이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옆에다가 이렇게도 써놓자. 오형식. 그러면 우리 저번에
제가 그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우리 질문 받았는 날이죠. 그때 이런 말 하나 있어요. 원래 오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형용사가 나와서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 혹은 목적어가 형용사인 상태인 걸 발견하다 등으로 주로 쓰이는데 얘가 간혹 형용사, 일반 명사 목적어라면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존재할 수는 있겠더라. 일반 명사일 때는. 하지만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맞아? 책 다시 가볼게요. render 99% 오형식으로 사용되고요. make랑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만들다. useless의 별표 품사. 형용사. 쓸모없게 만듭니다. 되나요? 더부터 밑줄 the enormous alternators의 밑줄 얘가 뭡니까? 목적어. 원래는 오형식 목적어 형용사인데 가끔 이렇게 일반 명사일 때 형용사 목적으로 거꾸로 바뀌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다. 되나요? 그럼 뭐가 목적어인지 알아야 돼요. 자, enormous 아주 막대한 자, alternator 뭐라고 쓰여있으면 교류 발전기를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used 부작은 가로 for generating power in our radio transmitters까지 가로닫자. 초창기의 라디오 변환기에서 전력을 만들어낸 데 사용되었던 그 발전기를 쓸모없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됐지? 다시 말하면 옛날에 라디오는 뭔가 발전기가 필요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게 필요 없어진 거야. 혁신을 이룬 거죠. 자, 오형식 형용사 목적어 보이십니까? 가능하다 정도 챙겨주세요. 랜덤 만들다. 1922년도에 그가 팔았습니다. Super version of his circuit. circuit은 뭐예요? circuit. 서클 뭐 서클? 원. 그렇잖아. 서킷은 원래 동그라미를 이루고 있는 뭔 서킷이에요? 자동차 경주하는데도 뭐라고 부릅니까? 서킷이라고 부릅니다. 왜?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 됐어요? 그리고 무슨 뜻도 있습니까? 회로란 뜻도 있죠. 왜냐하면 전기가 나와서 다시 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왜 CCTV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죠? CCTV가 뭐냐면 클로우즈드 서킷이야. 폐쇄 회로. 폐쇄 회로니까 밖으로 나가 안 나가? 밖으로 안 나고 이 건물 안에서만 있는 폐쇄 회로가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책 다시 가보자. 서킷. 그의 회로의 슈퍼 버전을 팔았어요. to Radio Corporation의 of America. 자, for 2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60,000 share. share의 밑줄. share가 명사입니다. share 명사 무슨 뜻이야? 공유 아니야. 동사면 공유하다가 맞아. 근데 명사면 share는 공유가 아닙니다. 명사 share는 몫이란 뜻이에요. 몫. 내 몫은 50%다. 내 몫은 몇 퍼센트 그 몫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용 표현 하나만. 이게 무슨 뜻일까? Lion's share. 사자의 공유 아니야. 이건 뭐 최대의 양, 최대의 많은 양. 그죠?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51%를 가지고 있어. 그럼 51%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Lion's share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대의 몫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됐지? 뭐 당연한 거야. 아프리카의 사자가 고기를 잡았어요. 누가 제일 많이 먹을까? 사자가 제일 많이 먹고, 그 다음 하이에나 먹고, 독수리 먹고 하는 겁니다. 그치? 자, 다시 갈게요. 그러면 60,000 자, 6만 개의 목 RCA 스톡 주식 RCA 주식에 6만 개의 몫을 받은 겁니다. 20만 달러도 받고 6만 개의 주식도 받은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컴마의 동그라미 ing 밑줄 컴마 ing 뒤에 얼마든지 붙을 수 있습니다. 해석은 그리고 그래서 뭐뭐 했다. 그리고 만들었어요. 힘 그를 millionaire 백만장자로 만들었습니다. 됐죠? as well 또한 RCA's largest private stockholder. 자, 아까 스톡이 주식이라 그랬으니까 스톡홀더는 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주주. 가장 큰 주주 다시 말하면 대주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20만 달러 엄청 많은 돈이니까 그거로 부자가 됐고
그리고 주식도 받았기 때문에 이 RCA라는 단체의 대주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까지. 자, Armstrong이 also worked 또한 일했습니다. on a major problem of radio reception, electric interference. 됐다 얘기. 밑으로 가자. 3번. 그 혁신적인 장치들로 인하여 초기 전파 송신기에 사용되던 거대한 교류 발전기가 필요 없어졌다. 맞나요? 됐죠? 우리 금방 했던 거 랜더 해석하는 거. 그죠? 자, 4번. 1922년도에 자신의 고성능 회로를 RCA에 기증했다. 기증했습니까? 아니죠. 뭐 했습니까? 판매했죠. sold. 정답 4번. 됐나요? 자, 마지막까지요. 1920년대 에베레스트 등반에 대한 다음글의 내용을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써 있습니다. 1번, 처음 8팀에 등반대는 네팔 쪽에서 등반을 시작했다. 2번, 최초의 등반대는 티벳 고원 지대를 우회하여 산기슭에 도달했다. 3번, 최초의 등반대는 극한 고도의 치명적 영향에 관한 지식이 충분했다. 4번, 24년도에 에드워드 펠릭스 노턴이 정상의 900피트 아래 지점에 올랐다. 여러 가지 있네요. 저 위로 가죠. Making a Nepal-Tibet border. Come on. 네팔과 티벳의 보도모 경계선. 됐나요? 네팔과 티벳 사이의 경계선을 만드는 상황에서 됐습니까? Come on. 에베레스트 룸, 에베레스트 산맥이 에베레스트가 룸스의 밑줄 동사입니다. 룸스 뭐랑 똑같다고 보시는 게 제일 편하냐면 룩과 똑같다고 보시는 게 편해요. 보인다. 보입니다. as 뭐로써 a three-sided pyramid of the gleaming ice and dark rock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ree-sided니까 3면이 있는 맞습니까? 3면이 있는 피라미드처럼 보입니다. 원래 피라미드는 몇 면인가? 피라미드 안 가봐서 모르겠네. 4면이겠지? 그죠? 4면이겠죠. 사각뿔이. 얘는 근데 몇 면으로 있다? 3면으로 이루어진 피라미드처럼 보입니다. 됐어요? 얼음과 어두운 바위로 The first 8 expedition 첫 번째 최초의 8개 탐험이 에베레스트의 탐험이 were British 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컴마부터 밑줄 컴마 all of which 보이세요? 컴마 명사 of which 접속사 그 영국 탐험의 모든 것들이 attempt 시도했습니다. The mountain 산을 from the northern Tibet side 북쪽인 티벳 쪽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자, 대시 부연 설명 not because 뭐뭐 때문에 it presents most obvious weakness 이것이 명확한 약점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됐나요? not 확인하시고 in a peak formidable defense but 벗의 동그라미 not과 but 연결시킨 게 좋아요. because 1921년도에 티벳 정부가 open the border 그 경계선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상식 하나만 확보하시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1등하는 브랜드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뭐 있습니까?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가 원래는 이거 그 등산가 전문 브랜드야. 등산가들만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니까 1등을 할 수가 없는 브랜드입니다. 왜냐면 매니아들만 찾는 거니까. 그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상복이 돼버렸죠. 뭐 이런 거죠. 막 800 이런 거. 이런 거 뭐에 막 눈덮 에베레스트 가는 사람만 원래 입는 거였단 말이야. 그지? 어쨌든 가요. 노스페이스 무슨 뜻이에요? 북쪽 얼굴이 뭐야 도대체? 이때 face는 얼굴이 아니라 그냥 면이란 뜻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산이 이렇게 있으면 남쪽 면이 따뜻할까요? 북쪽 면이 따뜻할까요? 남쪽 면이 따뜻하겠지. 해가 남쪽으로 가니까. 남쪽에 여기는 따뜻하니까 있어. 근데 북쪽은 추워. 그러니까 북쪽은 뭐가 많을까? 얼음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럼 북쪽이 쉬운 코스야, 어려운 코스야? 어려운 코스야. 그래서 노스페이스는 산을 올라갈 때 가장 어려운 코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극한 지역에서 살아남는 곳이 노스페이스인 겁니다. 또 다른 상식 하나. 우리 남한과 북한이 휴전선 서로 마주보고 있죠. 남쪽이 추울까, 북쪽이 추울까? 휴전선을 가지면 남쪽이 춥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봐봐. 여기 남쪽이야. 우리나라. 여기 북한이야. 북한 애들은 남면에 있어, 북면에 있어, 그러면? 남면에 있지.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산 남쪽 면에 있단 말이야, 애들은. 우리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남쪽, 북쪽. 북. 노스 페이스에 있는 거야. 남쪽에서 북을 바라봐야 되니까.
그럼 휴전선 가면 북한이 추워, 남한이 추워? 남한이 훨씬 더 춥습니다. 여기는 그늘지고 여기는 햇빛이 쨍쨍 지거든. 무슨 얘기지 얘들? 그래서 여기 막 3, 4월 달 되면 얘들 막 러닝 입고 돌아다녀. 근데 여기는 추워 죽으려고 그래. 그래요? 그래서 North Face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다? 산을 올라갈 때 얼음이 가장 위험한 코스를 North Face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에베레스트가 처음 열렸을 때 주로 북쪽으로 올라갔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면 좋은 거야. 아, 북쪽으로 올라갔던 얘기는 weak, 얘가 약해서 글로 간 게 아니야. 얘가 쉬워서 글로 간 게 아니야. 티벳 정부가 그걸 공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글로 간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네팔에서는 공개를 했다 안 했다?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나데이버피 보이십니까? 쉬워서 혹은 약점이 있어서 글로 간 게 아니고 티벳 정부, 북쪽에 있는 티벳 정부가 그걸 공개했기 때문에 글로 간 겁니다. 정도 확인하시고. 자, while 반면에 네팔 보이십니까? 반면에 네팔은 remained 남았습니다. upper limit의 별표. upper limit는 한 단어로 외우셔야 됩니다. 출입금지. upper limit는 한 단어로 외우셔야 됩니다. 출입금지. 자, 이것도 이해하자. up는 아니야, 바깥이야. 바깥. limit는 무슨 뜻? 제한. 이 지점까지가 한계고 이 지점을 넘어가면 리미트를 넘어가는 게 되는 거라고. 됐지? 그래서 upper limit라고 써있으면 이 다음부터는 리미트를 넘어가는 겁니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upper limit는 무슨 뜻입니까? 출입금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죠? 제한구역이 되는 겁니다. 출입금지 구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upper limit 꼭 확인하시고요. The first Everesters입니다. 최초 에베레스트 등반가들은 were obliged to. 이거 복습 한번 하자. 설명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B obliged to 동사 원형이 있고 to 명사가 있다 그랬어요. 위에 거 무슨 뜻? 해야만 한다. 밑에 거 무슨 뜻? 굉장히 생뚱맞게 감사하다. I'm obliged to you는 I am obliged to you. 나 너한테 감사해. 땡큐랑 똑같은 말 되는 거예요. The first Everesters were obliged to 트레킹하다, 등산하다, 트레킹하다 400마일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등산해야만 했습니다. From 자, 뭐야 이거? Dazzling across the Tibet Plateau to from의 동그라미, to의 동그라미 죄송합니다. to 도달하기 위해서 foot of the mountain. foot of mountain 이때 foot은 발이겠습니까? 아니면 산의 아랫부분이 되겠습니까? 산의 아랫부분을 도착하기 위해서 이 고원을 쭉 지나가야만 했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 시끄러. 자, 그들의 지시 of deadly 밑줄 품사 중요합니다. 품사는 형용사고 치명적인 효과 of extreme altitude 아주 극단적인 고도의 치명적인 효과에 대한 지식이 was limited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their equipment의 밑줄 대표적인 셀 수 없는 명사인 거 확인하세요. 그들의 장비는 was poor 좋지 않았습니다. 옛날이니까 고산병, 산소 이런 거 잘 몰랐고 기기도 별로 좋지 않았던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일단 읽었습니다. 밑으로 가죠. 처음 8팀의 등반대는 네팔 쪽에서 등반을 시작했다. 맞나요? 아니죠. 네팔 쪽 아니야. 어느 쪽에서 갔습니까? 티벳 쪽에서 갔습니다. 반대 1번 틀렸고 2번 최초의 등반대는 티벳 고원지대를 우회하여 산기슭에 도달했다. 우회했습니까? 통과해서 갔습니까? 통과해 간 거예요. 얘는 티벳 쪽으로 통과해서 간 겁니다. 3번 최초의 등반대는 극한고도의 치명적 영향에 관한 지식이 충분했다. 아니야. 리미티드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됐나요? 여전히 그럼 정답은 4번인 것 같고 마지막 확인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죠. 자, 옛 동그라미 옛 무슨 뜻? 그러나 문장 처음인 옛 그러나 1924년도에 a member of the third British expedition 세 번째 영국 탐험대의 멤버가 이 사람이 에드워드 펠릭스 놀턴이라는 사람인데 도달했습니다. 엘리베이션 아까 나왔어요. 뭐라고? 고도, 높이에. 어떤 높이입니까? 자, 28,126피트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됐죠? 대신 부연 설명 이게 just 900 feet below the summit. summit이 뭘까요? 정상. summit 정상.
정상 아래 900피트가 되는 겁니다. 됐죠? 도달했습니다. Before being defeated. defeat 중요한 단어 뭐하다? 가끔 얘 승리하다라고 외우시는 분인데 승리하다 그러면 안 돼요. 얘 뭐하다? 패배시키다. 선생님 그러면 아니 내가 저 사람을 패배시켰으면 내가 승리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수동태가 더 중요해요. be defeated가 되면 승리되어진 게 아니라 패배되어진 겁니다. defeat, 패배시키다, be defeated, 패배하다. 맞아? 다시 밑에 세 번째 줄 읽겠습니다. 대시 뒤에 before being defeated, 패배하기 전에 by 뭐에 의해서? exhaustion. exhaustion 뭡니까? 피곤. exhaust, 피곤하게 하다. 피곤에 의해서 혹은 탈진에 의해서. 그리고 snow blindness라고 써있네요. snow, 눈이고 blindness는 뭘까요? 눈 머는 거잖아. 그치? 눈을 너무 보면 그 반사광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게 된대. 이것 때문에 포기하게 될 때까지 약 정상에서부터 900피트 아래 지점에까지 갔었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장. It was an astounding achievement.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That was not surpassed. surpassed 무슨 뜻? pass 뭐하다? 지나가다. as you are, sun은 위아래. 위로 지나가다. 이만큼 있으면 위로 지나가는 게 surpass예요. 그럼 뭐하다? 초과하다, 넘어서다. 똑같은 거. exceed, exceed도 가는 거고 exceed 넘어가는 거야. 둘 다 초과하다, 넘어가다. was not surpassed for 28 years. 28년 동안 넘어지지 않았던, 넘지 못했던 대단한 성취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상 바로 밑에까지 올라간 다음 28년 동안 아무도 그 높이까지 올라가지 못했었다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4번 갈게요. 1924년도 에드워드 펠릭스 노턴이 정상 900피트 아래 지점까지 올랐다. 맞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내용을 칩니다. 별다른 스킬은 없어요.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 뭐? 선택지 먼저 보자. 그리고 사실은 더 근본적인 건 뭐야? 우리 독해할 때 원래 이렇게 구조 같은 거 안 보면 우리 대부분의 독해는 뭐냐면 아는 단어를 가지고 머릿속에 조합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런 거 있어. 좀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게 칼리지 뭡니까? 대학교죠. 그레이주에이트 뭡니까? 졸업하다잖아. 그럼 칼리지 그레이주에이트 무슨 뜻인가 물어보면 대학교를 졸업하다래. 근데 재밌는 건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근데 맞아 틀려? 아니야. 왜냐면 이건 대학교를 졸업하다가 아니잖아. 앞에 있잖아. 주어잖아. 대학교가 졸업하다야. 말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게 이건 틀린 거야. 대학교 졸업생이란 뜻인데 그건 나중 가더라도 이걸 칼리지란 단어를 제시해 놓고 그레이주에이트란 단어를 제시하면 저거 그냥 대학교 졸업하다가 있으니까 머릿속에는 대학교를 졸업하다가 그냥 들어온다고. 이건 영어가 아니에요. 그냥 단어 아는 거 가지고 어떻게든 우기려고 하는 거야. 그지? 근데 대부분 그 상태에서 잘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됩니까? 문장의 구조를 잘 보면서 읽으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내용일치 문제도 약해요. 왜냐면 정보를 제대로 보이는 정보를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내가 이해한 만큼만 보거든. 그지? 아니야. 문장 구조 따져가면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서 읽으셔야만 있는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독해할 때 있는 그대로를 보셔야지 그냥 읽다 보면 읽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믿게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선생님들 이런 말 되게 많이 해. 독해 문제 풀 때 네 생각을 고르는 게 아니라 지문에 있는 걸 고르라고. 근데 말이 쉽지. 난 이렇게 읽었거든. 그럼 당연히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문장 볼 때 그냥 보는 거 아니라 위치랑 구조 보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위치랑 구조라는 건 결국 두 가지야. 뭐 찾고? 동사 찾고 덩어리. 이거 두 가지입니다. 동사랑 덩어리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번 문제를 거기 놔둔 이유 기억나요? 탑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탑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뭐가 있어. 그죠? 근데 얘
우리 첫 번째 1번 문장의 첫 번째 문장의 탑 품사 뭐로 사용됐습니까? 동사로 사용됐었어. 그럼 윗자리를 차지하다가 되는 거야. 그건 어렵지 않은데 구조상 얘가 명사인지 동사인지를 바라보면서 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용일치에서 보시면서 내용일치 문제 어사이먼트를 푸시면서 문장 하나를 제대로 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 푸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요거 파트 공부할 때는. 됐지? 그래야만 디테일을 안 놓칠 수도 있습니다. 됐지? 여기까지만 잔소리 좀만 드릴게요. 자, 좀 쉬죠. 좀 쉬었다가 우리 건너뛰어서 245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